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는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는 손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렵다. 혹시 이런 증상들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는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늘 비슷했어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다 나이 때문인가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 중에도 20대 청년보다 더 활기찬 분들이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몸속 보일러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 보일러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온 집이 얼음장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야 따뜻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세 가지 습관 때문에 이 소중한 보일러를 매일매일 고장 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속 보일러를 다시 활활 태울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요즘 부쩍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늘 피곤하시다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를 고장내는 첫 번째 습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에이, 물 마시는 게 뭐가 나빠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65세 되신 박정숙 할머니가 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계속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 검사도 다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분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면 좋다는 말을 듣고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을 하루 종일 벌컥벌컥 드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5도짜리 찬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찬물을 36.5도까지 데우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해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보일러를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보일러가 열심히 돌아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더 심각한 건 찬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들이 급격하게 수축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늘 손발이 차갑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운도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찬물 한 컵이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 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체온 정도의 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질 거예요. 식사 중에도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박정숙 할머니도 찬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지러움도 많이 줄어들었고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물 대신 상온에 둔 물이나 살짝 데운 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속 보일러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물을 제대로 마신다고 해도 보일러에 핵심 연료가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지금부터 그 연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집 보일러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기름이나 가스 같은 연료가 있어야 해요. 우리 몸의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연료가 있어야 활활 타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시면서 정작 이 소중한 연료를 스스로 차단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소금을 너무 적게 드시는 거예요. 에이, 소금은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혈압도 올리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죠. 하지만 아예 안 드셔도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되신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이 10년 전에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부인분이 아예 소금을 안 넣고 요리를 해주셨어요. 김치도 싱겁게 담그고 국물도 거의 맹물 수준으로 끓이고요. 처음에는 혈압이 좀 떨어져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어지러움증이 심해지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나트륨 혈증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연료예요. 특히 우리의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금이 핵심 역할을 해요. 소금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해줘요. 소금이 적당히 있어야 마신 물이 몸에 머물면서 세포들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소금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화장실을 자주 가세요. 그리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피부도 건조해져요. 더 심해지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쓰러지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도 소금 섭취량을 정상적으로 늘리시니까 몇 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리 쥐도 안 나고 기운도 훨씬 좋아지셨고요. 그럼 소금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무작정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량을 골고루 드시면 돼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들로 소금을 섭취했어요. 이런 음식들은 소금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도 몸의 부담은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국물 음식도 좋아요. 미역국, 북엇국, 시래기국 같은 우리 전통 국물들은 적당한 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을 공급해줘요. 다만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소금은 피하세요. 그런 소금들은 우리 몸이 처리하기 어려워해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소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부터 너무 싱겁게 드시지 마세요. 적당한 간이 여러분의 몸속 보일러에 꼭 필요한 연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금을 적당히 드신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보일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바로 과일과 채소만 잔뜩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니까 하루 종일 채소만 먹고 있어요. 과일이 비타민이 많다니까 식사 대신 과일만 먹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언뜻 들으면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작년에 68세 되신 이정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나는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몸이 안 좋아지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고기는 아예 끊으시고 하루에 사과 3개, 바나나 2개, 그리고 샐러드만 드시고 계셨어요.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꾸 손발이 붓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세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건강한 텃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텃밭이 되려면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칼륨 자체는 좋은 영양소예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칼륨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소금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적당히 있으면 균형을 맞춰주는데 너무 많으면 꼭 필요한 소금까지 다 빼내버려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보일러 연료통에서 기름을 계속 빼내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보일러라도 연료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과일과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거든요. 우리 몸의 혈관을 튼튼한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호스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수분이 새어나와서 손발이나 얼굴에 고이게 돼요. 마치 스펀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리 몸의 수분 저장고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만 물이 고여서 붓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정숙 할머니도 바로 이 문제였어요. 과일과 채소의 칼륨이 몸에서 소금을 계속 빼내니까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과일에는 당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 3개, 바나나 2개면 설탕을 한 움큼씩 드시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도 깨지게 돼요. 그럼 과일이랑 채소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적당히 균형 있게 드시면 돼요. 우리 조상들의 식단을 한번 보세요. 밥이 주식이고 거기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가끔 과일 조금.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도 적당히 드시고 곡물로 에너지도 채우고 채소로 비타민도 보충하고 발효 음식으로 장 건강도 챙기는 거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근육량이 자꾸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계란, 두부, 생선이라도 꼭 드세요. 이정숙 할머니도 식단을 균형 있게 바꾸시니까 2개월 만에 붓기도 빠지고 기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골고루 적당히 드세요. 그게 우리 몸의 보일러를 가장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본 몸속 보일러를 망가뜨리는 3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이제부터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세요. 두 번째,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것.
적당한 간의 우리 전통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소금을 섭취하세요. 세 번째, 과일과 채소만 편식하는 것.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영양을 채워주세요.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결국 가장 건강하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몸속 보일러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더해줄 새로운 지혜와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